왜 어째서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 발생 2, 3일 만에 유력한 증거가 될 만한 그 컴퓨터 기록들을 고의로 닦아냈을까? 인멸했을까? 정확히 똑같은 형태로 카피를 뜨는 겁니다. 그러면 원본은 있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다가 전기가 뻑 나가서 뻑 했다. 이렇게 삭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의 만남이 사건의 단서가 될 수 있을까? 아버님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날의 만남을 기억에서 놓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 친구 중에 네. S군이라고 하는 저 친구도 있는데 좀 이상한 점이 많이 좀 보였어요. 사건 나고 얼마쯤 있다가 나한테 귓속말로 그래요. 윤희는 아마 살아있을 겁니다. 살아있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그게 위로하는 말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점심을 좀 모시겠다고 그래요. 나는 무슨 말을 하려고 나를 불렀을까 하고 입 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전혀 말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요. 그때. 내용과 형식을 좀 봐야 됩니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것이다. 이건 전해 들은 거거든요. 일종의 전문이거든요. 전문 혹은 전문과 연결된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내용을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한테 들었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혼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복수의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알려진 것과 조금 다른, 그러니까 그러면은 말이 나올 수 있죠. 여럿이 연결된 거는 조금씩 리크가 생기는 거죠. 누수가 생기는 거죠. 당시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아버님에게 먼저 연락해 만남을 제안했던 남학생. 그가 선뜻 말하지 못하고 망설이던 그 무언가, 그 사라져버린 말은 무엇이었을까? 이 사건은 이상하게도 사라져버린 것이 많던 사건입니다. 시간은 18년이 흘렀으나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고픈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사건 난 지가 18년째 됐잖아요. 네. 네, 나는 이제 경찰을 정말 철석같이 믿고 경찰에서 잘 수사해 주기만을 이렇게 쭉 기다려 왔는데 뜻밖의 내가 그렇게 신임하고 기대했던 경찰이 오히려 나한테 가해자가 되어가는 이 상황을 보고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이 시작된 2006년 6월 6일 새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6년 6월 6일 새벽 1시경 학교 근처 한 호프집에서 수의학과 4학년 학생들의 종강 모임이 한창이었습니다. 약 4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종강 파티. 이곳에 당시 28살의 대학생 이윤희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경 종강 파티가 끝날 때쯤 윤희 씨는 호프집을 먼저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희가 가자고 해서 제가 가방 챙겨서 같이 내려갔어요. 다른 때는 밤에는 항상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근데 그날은 가방을 달라고 해서 가방을 건네고 너도 가라고. 당시 윤희 씨의 집 근처까지 동행했던 동기 K군에 의하면 윤희 씨는 K군과 헤어진 뒤 100m 정도 되는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걱정이 돼 윤희 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지켜본 뒤 집으로 돌아갔다는 K군. 그런데 집에 들어온 윤희 씨는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바로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그때 시각은 새벽 2시 59분. 윤희 씨는 자주 사용하던 메신저 프로그램에 접속했습니다. 당시 윤희 씨는 휴대전화를 절도당한 상태라 PC 메신저로 가족, 친구들과 연락하던 상태. 그런데 메신저에 접속한 윤희 씨가 한 포털 사이트에 성추행 112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윤희 씨가 컴퓨터를 사용한 시간은 약 3분가량. 보통 우리가 성폭행 119 이런 걸 검색할 때는 내용을 확인하고 교차 확인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3분이라는 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누가 문을 두들겼거나 방문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인가 범죄 전 단계거나 범죄를 당했을 수 있다. 당시 윤희 씨에게 누군가 찾아왔거나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 그러나 2006년 당시
컴퓨터를 분석한 과학 수사기에는 윤희 씨가 이후에도 집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컴퓨터가 켜진 시간이 새벽 2시 59분이고 3분여 정도 검색을 한 뒤 더 이상 컴퓨터 사용 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 새벽 4시 21분에 컴퓨터가 꺼지는데 강제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때까지 윤희 씨가 집안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 윤희 씨의 컴퓨터 포렌식 기록을 살펴본 다른 전문가는 윤희 씨가 며칠 동안 컴퓨터를 끄지 않고 사용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은 컴퓨터를 켠 지 약 1시간 20분 만에 껐던 것일까? 자기가 원래 컴퓨터 끄는 방식이 아닌 종료 방식을, 그러니까 그거는 일시가 아닌 사람이 끈 거예요. 그럼 왜 1시간 20분 뒤에 굳이 그걸 둬도 되는데 껐을까요? 이거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범죄라든가 뭔가 행위가 있었고 그 범죄 행위를 완결하고 다시 돌아와서 무엇이 여기 남기거나 실수하거나 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러 와서 자기도 모르게 껐다. 이 흔적을 끝으로 윤희 씨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윤희 씨가 실종되고 이틀 뒤인 6월 8일 계속 수업에 나오지 않던 윤희 씨를 걱정하던 학과 동기 4명은 오후 1시경 윤희 씨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골목을 도니까 이상하게 나쁜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니까 강아지들이 막 짖고 문을 긁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동기들은 윤희 씨 언니의 허락을 받고 112와 119를 불러 원룸에 도어락을 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베란다 문은 열려 있었고 윤희 씨의 반려견 2마리가 이틀 동안 본 분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에는 마른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진 채였고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다가 창문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외출하려고 안쪽에 개를 넣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들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외출하려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들이 낑낑거릴 테니까 문을 열어주면 바로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고 검색을 했는데 바로 따라온, 아니면 바로 인 누군가와 조우, 방문 이랬을 것이다. 비면식범의 외부 침입이나 이런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 사건은? 거기서는 외부 침입은 없어요. 외부 침입이라는 것은 잠시 열고 들어와서 강도나 뭘 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거긴 너무 없어요. 뭐 훔쳐갈 것도 없고. 그럼 성범죄, 제3의 어떤 성범죄자가 들어가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갔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따라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들어가서 문을 잠궈 놓고 뭐 검색하거나 그러는데, 그러니까 초인종을 눌렀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침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의 어떤 범죄나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저분해 보이던 방 안에 윤희 씨 실종과 관련된 단서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 하지만 연락을 받고 가족들이 도착했을 때 윤희 씨의 방 안은 이상하게도 깨끗했습니다. 학생 둘은 그 부모들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방 안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청소를 다 해버렸어요. 네. 깨끗하게 청소를 다 했어요. 윤희 씨 아버님은 당시 방 안이 청소된 것 외에 더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청소를 했으면은 방 안에서 나온 그 뭐 쓰레기면 쓰레기, 더미 같은 걸 뭐 그 자리에다 놔뒀으면 모르겠는데 이걸 밖에, 그 원룸 밖에도 아니고 원룸에서도 한 200m 떨어진 다른 주거 지역에 뭐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참 이상한 이야기고.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는 증거가 이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종됐을 수 있는데 방을 깨끗이 청소했다. 자기 방도 아닌데 뭐 치울 수는 있어. 근데 이걸 깨끗이 청소한다는 것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기 방이라면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지적하시는 쓰레기를 바로 앞에 내놔도 되는데 200m 떨어진 곳에다가 채서 치워버렸다. 그렇죠. 그 쓰레기와 연결되는 것이 아마 밥상 부분일 거예요. 그때도 밥상 얘기가 많았거든요. 왜냐? 재활용 관련된 것 한참 뒤에 있어 그걸 가족이 찾았어요. 그 밥상이 내가야 될 이유가 없고 그 쓰레기가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아니 바로 앞에 제가 가도
바로 앞에 전봇대에 쓰레기 버리는 데 있었어요. 그중에 K군이 네. 당일날 아버님의 진술에 따르면은 당일날 청소한 쓰레기는 K군이 버렸는데 200m 떨어진 곳에 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쩌면 당시 원룸 안에서는 훨씬 더 많은 단서가 있었지만 사라져버렸을지 모릅니다. 당시 방을 치웠던 동기 중 한 명은 더러워진 이불을 빨기 위해 유니 씨의 세탁기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수건 4장하고 속옷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빨래를 돌렸는데 넓지 않은 것으로 보였어요. 이렇게 작은 양도 얘는 세탁기에 돌리나 보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 씨가 돌리고 나갔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 짧아요, 시간이. 수건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수건으로 뭔가 청소했을 수 있다.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놓고 돌렸을 수 있다. 컴퓨터를 끈 사람과 세탁기를 돌린 사람이 같은 주체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세탁기 안에서 사라져버렸을지 모르는 증거들. 그런데 유니 씨 방에서 사라진 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수첩이었습니다. 유니 씨 가족과 동기들은 당시 유니 씨가 늘 들고 다니던 수첩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지인들의 연락처가 잔뜩 적혀있는 이 수첩도 유니 씨 실종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시험 계획이나 약속 이런 소소한 일상도 적혀있던 수첩이었고요. 그래서 이 여성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 여성인지 수첩을 보고 쉽게 알았을 가능성이 짙다고 봅니다. 유니 씨는 실종되기 3일 전인 6월 3일 새벽 도로변에서 가방을 날치기 당했습니다.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 이은희는 애지중지하던 뭐 수첩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 가방까지 모두 다 날치기 당하고 말았어요. 거기 근처에서 오토바이 날치기가 일상적이느냐? 그러기에는 너무 이례적이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범행과 관련된 사람과 날치기는 분리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날치기는 분리되는 게 맞다고 봐요. 거기서 날치기까지 생각하면 날치기 너무 우연적 요소가 크거든요. 당시 경찰은 날치기 사건에 대해 수사했지만 유니 씨의 물건도 또 날치기범의 신원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유니 씨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탐문한 한편 집 주변에 있는 야산과 학교 주변 폐가, 공사장 등을 수색했습니다. 또 혐의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22명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와 최면 수사까지 진행했습니다. 당시 유니 씨 가족과 경찰이 가장 의심했던 용의자는 유니 씨를 원룸으로 데려다 줬던 사실상 유니 씨를 가장 마지막으로 목격한 인물 바로 K군이었습니다. 그 청소한 친구가 그 실종자를 몇 년 동안 무척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좀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랬던 여학생인데 충분히 그 같이 다니고 뭐 같은 동네 가까운 데서 살고 그랬으니까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 K군은 유니 씨의 머리카락을 보관하고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니 씨 아버님은 당시 K군의 태도에 많은 답답함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자면 그 최후의 목격자이기도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도 뭐 전혀 모른다고 그러고 자기는 뭐 이윤이 원룸에 데려다 준 죄밖에 없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딱 잡아 떼는 거예요. 당시 K군은 종강 파티에서 유니 씨가 교수와 동기들에게 인사도 없이 호프집을 나서 뭔가 급한 일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뛰어가는 유니 씨에게 수술 실습하고 힘든데 왜 피곤하게 뛰냐고 그랬으나 유니 씨는 아무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K군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종강 파티에서 유니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 집에 와서 컴퓨터에 성추행과 112를 검색한 유니 씨. 이 때문에 호프집 안이나 화장실에서 누군가에게 성추행을 당했을지 모른다는 추정도 있었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더니 웃으면서 혹시 너 화장실 따라왔니? 라고 하길래 내가 왜 따라가 하고 저도 웃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술을 그만 마셔야겠다고 저한테 자리를 옮겨달라고 했어요. 종강 파티에서 유니 씨는 K군과 학과 교수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맞은편에 앉아있던 학과 동기들도 화장실이나 호프집 내에서 성추행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호프집 테이블과 매우 가까워 소리를 조금만 질러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했을까? 그때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교수 누군가 좀 치근거려 갖고 그것 때문에 불쾌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를 검색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사람은 그걸 보지도 못했고 분명히 여자 동기 누가 아니면 후배한테라도 얘기를 했을 거라면 기분 나쁘고 표정이 그래. 근데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K라는 사람이 무엇인가 자신의 어떤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닐까? 왜냐? 왜 나왔지? 왜 당신과 같이 가야 돼? 라고 물어보면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 뭐 일찍 나왔는데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 나왔다. 이런 형태로 약간 부풀려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유니 씨의 생전 마지막 흔적은 성추행 검색 기록인데 그렇죠. 그거랑 K 씨의 진술은 일치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성추행 기록이 있기 때문에 K가 얘기한 건지 아니면 이걸 독립적으로 얘기한 건지 이게 지금 명확히 해야 돼. K가 이 기록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추행 얘기를 한 건지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연결된 거죠. 당시 K군은 유니 씨를 발에다 준 뒤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잠을 잤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당시 혼자 거주했기 때문에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가장 용의점이 많아 보였던 K군은 흔쾌히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받았고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용의선상에서 벗어난 K군. 거짓말 탐지기가 통과됐다고 해서 그거는 사실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2006년도는 거짓말 탐지기 특히 이제 지방경찰청에서는 사실 되게 신뢰하기 쉽지 않아요. 그건 일단은 별개로 놓고 이 사람은 억울하다는 거죠. 자기는 관련이 없다 뭐 얘기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뭐 무고하다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진짜 뭐 관련이 있다. 지금은 아직 그걸 단정할 단계는 아닐까 봐요. 현재 그는 당시 수사를 받았던 트라우마 때문에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고 수의사로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니 씨 실종에 관련된 증거는 물론 용의자도 하나씩 사라지는 상황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니 씨가 늘 들고 다녔던 수첩입니다. 수첩은 실종 약 일주일 뒤인 12일 전북대 수의대 동물병원 1층 수술 실습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첩이 발견된 장소에 대해선 정반대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누나가 1층에서 심폐소생술 실습을 마지막에 했다면 수첩을 가지고 1층으로 내려갔을 거니까 거기서 발견돼도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다른 동기는 경찰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윤이가 실습을 한 곳은 1층이 아니라 2층 실습실입니다. 1층은 개의 식도절제 수술, 가슴 수술 등을 하는 곳이고 윤이가 간 곳은 아닙니다. 당시 수첩을 발견했다고 알려진 건 조교 학생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수첩을 발견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니 씨의 또 다른 동기는 당시 경찰이 실습실을 몇 번 수색했는데도 발견이 되지 않았던 수첩이 나중에 발견돼 말들이 많았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사건의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르는 이 수첩에 대해 경찰은 수사를 멈췄습니다. 당시 한 학생이 유니 씨가 실종되기 전날인 6월 5일부터 그 실습실에서 수첩이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술서에 적혀있는 진술자 학생은 2007년 모 시사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니 난감하다,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사를 엉성하게 한 거죠. 명확히 그 진술을 누가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나 수사 기록을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저는 사실 굉장히 거기는 그건 큰 오류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게 사라졌던 것이 거기 뜬금없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 그럼 누가 그걸 처음 봤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걸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 알려진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수첩과 별개로 수의대 내부에 혐의가 모이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해당 수의과 대학에서 주기적으로 배출되던 동물 사체 때문이었는데 실종 하루 뒤 약 110kg의 동물 사체가 배출됐는데 내용은 동물 사체 81kg, 기타 31kg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포장된 상태 그대로 업체로 옮겨 소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했던 겁니다.
당시 윤희 씨의 몸무게는 48kg. 이 때문에 당시 시신유기에 사용되지 않았냐 하는 추정도 있었지만 소각된 이후였기 때문에 확인된 것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얘기 꺼내기 힘들어 하지만 사실은 성인 여성이 어떻게 이렇게 이까지 실종이 되느냐. 가족들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은 그럼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밖에 더 없지 않느냐. 그것도 기술이 있고 그럼 사실은 범인은 거기에 있는 거죠. 여기서 기술이라고 하면 수의대 내의 절개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학생들이 만일 타겟이라면은 차량 이용 관련돼서 자차 같은 것들이 많이 없었을 텐데 그렇다면 사실 이제 이윤 씨가 사라진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흔적도 없이 그렇다면 사실은 차를 태워서 갖고 나가기 힘들려면 그 안에서 이렇게 이 폐기물 안에 사실 섞였을 가능성이 좀 학부생이 타겟이라면. 근데 수의대는 그래도 꽤 돈이 있는 학생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원래 거기가 국립대이기 때문에 공간이 넓고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운송수단은 많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학교 안에도 리어커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많아요. 누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너무나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것들. 이런 것들이 보여 윤희 씨 실종 사건은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희 씨의 가족들은 거의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사라진 것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건 난 지가 지금 18년째 됐잖아요. 경찰에서 잘 수사해 주기만을 이렇게 쭉 기다려왔는데 뭐 뜻밖의 뭐 내가 그렇게 신임하고 기대했던 경찰이 오히려 나한테 가해자가 되어가는 이 상황을 보고 윤희 씨 아버님이 말하는 경찰이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이제 이은희가 이제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고 전주로 급히 내려갔는데 우리가 급히 내려가기 직전인 오후 2시 18분부터 6시 5분까지 누가 이은희 방에 들어와가지고 컴퓨터를 만진 그 흔적이 발견이 됐어요. 즉 윤희 씨 실종을 경찰에 신고한 4명의 친구가 모두 귀가하고 윤희 씨 가족이 원룸에 도착하기 전 누군가 원룸에 들어온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의 포렌식 기록에 의하면 가족이 도착하기 1시간 전까지 약 3시간 50분 가까이 누군가 윤희 씨의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인물은 어떻게 윤희 씨의 원룸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일까? 실질적으로 당시에 이윤희의 원룸에 도어락이 파손이 되어가지고 이 도어락을 새로 달았어요. 그러니까 도어락을 새로 단 4명은 이 사람들의 기억과 진술에는 도어락을 새로 달았지만 해당 도어락으로 잠금을 하고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지만 잠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윤희 씨가 돌아올 때를 대비해 도어락을 따로 시건하지 않은 동기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으니 그 시간대 원룸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좀 너무 좀 안타깝죠. 의정부에서 가족이 도착해서 하기 전에 관련된 사람들이 방문해 갖고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지금 이 사건을 되게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 4명의 친구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은 이 4명의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 방 안에도 모르고 부모님이 언제 오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빈 3시간 50분 안에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그거를 막 뭘 만지는 게 가능할까? 아니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오신다 한들 너 왜 여기 있어? 그럼 아니 너 우리 친구인데 다른 일 때문에 뭐 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걸 정확히 부모님의 동선을 몰라도 있을 수는 있다.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동기라고 하면, 아니면 뭐 이 씨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꼭 그 몇 명만으로 추격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경찰이 이에 대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가족의 주장입니다. 경찰들은 전혀 이 사람들을 뭐 조사를 했다거나 뭐 그런 게 저 없어요. 그게 특별히 없고 6월 10일까지도 단순한 그 가출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었어요. 당시 경찰은 윤희 씨 아버님에게 젊은 사람들이 하루 이틀 놀러 갔다 오기도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버님은 그 당시에는 경찰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주장에 의하면 경찰이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한 것은 6월 9일 윤희 씨 컴퓨터를 1차 조사한 뒤 6월 13일 윤희 씨의 언니가 경찰에 컴퓨터를 이미 제출하면서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종 일주일이 지나서야 시작된 진짜 수사. 성인 실종이란 것은 2006년에 그렇게 사건화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뭐, 근데 2월 한 10일 넘어서 그때는 왜 5일 정도 지난 다음에 사건화의 수사 이게 왜 제대로 안 됐을까? 아니,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그거는 이제 접속 기록 그리고 관련된 경찰의 수사진의 이동, 기록의 훼손 이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후 윤희 씨의 컴퓨터를 조사한 경찰 사이버 수사팀은 더욱 논란을 일으킵니다. 윤희 씨 컴퓨터에서 중요한 부분이 삭제됐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윤희 씨가 날치기를 당한 후 휴대전화 없이 지냈던 이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이윤희가 학교 이외의 사람들과 친구들과의 소통은 오직 컴퓨터, 특히 네이톤이라는 메신저에 의존했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매우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날치기를 당한 그날 새벽에도 네이톤으로 남양주에 있는 언니에게 연락을 해왔을 정도이고, 그런데 이때 인터넷 사용 기록을 경찰이 삭제해버린 거예요. 이 중대한 시점에 이윤희 컴퓨터의 사용 기록을 이게 다 삭제해버린 거예요. 핸드폰이 없던 윤희 씨가 주변인들과 나눈 대화나 검색 기록들이 몰려있던 6월 4일부터 6월 6일 실종 이후 친구들이 방문했고, 이후 의문의 인물이 가족 도착 전 컴퓨터를 켰던 바로 그날 6월 8일까지의 인터넷 사용 및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모조리 삭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삭제된 때는 사이버 수사대가 윤희 씨의 컴퓨터를 포렌식하던 시기, 즉 경찰이 PC를 보관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족들이 항의하자 경찰은 직원의 실수였다며 구두 사과만 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족의 주장입니다. 프리징이라고 하는 것은 포렌식을 하기 전에 증거 무결성을 위해서 그 하드를 일종의 정확히 똑같은 형태로 카피를 뜨는 겁니다. 원본은 놔두고 복사본 똑같이 뜬 걸 가지고 그걸로 이제 포렌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본은 있죠. 그러니까 어느 바보가 포렌식을 한답시고 원본을 프리징하지 않고 그 원본 컴퓨터 하드로 그냥 검색하다가 실수로 지웠다는 거잖아요. 실수로 지울 수도 없을 뿐더러 정상적인 절차라면 삭제될 수 없는 데이터라는 건가요? 절대 없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다가 전기가 뻑 나가서 뻑 했다. 이렇게 삭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후 가족들은 윤희 씨의 컴퓨터를 돌려받고 2020년 1월 전문 포렌식 업체에 맡겨 컴퓨터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내용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총 12가지 항목에 대한 포렌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폴더 접근 기록, 응용 프로그램 사용 기록, 인터넷 검색 기록, 인터넷 사용 기록, 이런 등등등이 있었는데요. 이 12가지 가운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포함해서 10가지 아이템들이 모두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가 삭제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본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네이트 그런 걸. 사이버 수사대는 날치기부터 지금 이윤 씨가 사라진 어떤 그것과 날치기와 연관성, 범인이 누군지에 대한 걸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을 수 있다. 그러고 보면 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6월 10일 실종 4일 누군가 윤희 씨의 계정으로 접속을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6월 10일 날은 그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어요. 전주에 접속한 곳이 여의도에 있는 M 모텔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접속한 사람이 경찰들 말로는 여경이었다고 합니다. 여경이 실수로 접속을 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전주의 경찰이 왜 여의도 서울에 갔으며 CCTV까지 뒤졌다고 하는데 해당 CCTV에는 누구도 발견 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을 용의자를 특정했길래 누구를 찾겠다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6월 10일 날은 이 사건 자체가 수면이 올라오지도 않았을 때인데 도대체 누구를 찾겠다고 간 건지도 모르겠고 막상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는 확인해 보니까
저희 여자 경찰 직원의 실수였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간 사건이죠. 한마디로. 실종됐고 정식 입건이 돼서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데 그 여직원은 왜 호텔로 갑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 경찰 애들은 사실은 그 9일날 그걸 보고 느낌이 온 거죠. 아, 이게 조금 강력사건과 관련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뭔가 구체화되기 전에는 가족한테 알리진, 그럼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수사를 시작은 이미 하고 있었고 경찰의 행위는 그걸 추적하다가 진짜 바보 같은 짓을 실수한 거를 실수를 감추기 위한 어떤 거. 첫 번째 가능성. 전 이게 가장 크다고 보고, 두 번째는 사실은 범인을 너무 쉽게 놓쳐갖고 그게 쪽팔려갖고 그걸 또 감추다가 이게 두 번째 가능성. 가족들은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기록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경찰은 수사기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사라진 기록과 진실을 찾기 위해 윤희 씨 가족들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해당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2곳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경찰을 괴롭히거나 적으로 돌릴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고소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찰을 고소를 하기는 했지만은 실제로는 경찰을 수사하다 보면은 윤회를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어째서 수사하는 경찰이 유력한 증거가 될 만한 그 컴퓨터 기록들을 인멸했을까? 그 원인을 찾으면은 이윤희 사건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 다 매달리고 있습니다. 단서는 분명히 되죠. 범인을 잡을 단서가 아니라 의문을 푸는 단서인데요. 그러니까 그 의문을 풀게 해주는 건 당연히 경찰의 의무예요. 본인도 인정했잖아요. 본인들도 실수했다고. 향후 더 수사를 해봐야 되는 이 사건에서 좀 제일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더 풀어봐야 될 부분이나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인적 관련성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찰 수사진과 수의대의 그 관련 용의자들의 인적 관련성이 저는 전혀 기록에서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사실 스토킹과 성범죄와 아니면 이 은폐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처음에 너무 쉽게 봤다, 사건을. 그동안 경찰은 몇 번 재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수사 결과나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 전혀 통보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그저 윤희 씨 사건이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수사가 재개되길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그리고 보실 언론, 유튜버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윤희 사건을 널리 알려주시고 많이 언급해 주세요. 여러분만이 저희들의 마지막 힘입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포렌식 과정을 좀 사이버 수사대들이 정확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경찰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죠. 이건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범인을 못 잡았어도 과정은 명확히 해야 돼요. 깔끔하고. 이 사건에서 많은 것들이 사라졌지만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18년째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29살의 청년 이윤희 씨일 것입니다.